자,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이중 등록 금지 있죠? 밑에 1번에 이중 등록 금지 땡땡 예외 있다 없다. 예외 없다 밑줄 예외 없다 적으시고 최근 시험 나왔기 때문에 이중 등록은 사람이 등록 요건이기 때문에 절대 금지다 그랬죠. 남구 무구동에 등록을 한 자가 남구에 또 무슨 동이 있어요? 이 강 건너 이름이 뭐예요? 다운동에 등록을 또 했어요. 뭐예요?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에서 이중 등록이죠. 무구동에 등록한 자가 동리를 모르겠네. 달동 신정동에 또 등록했어요. 신정동은 남구죠. 동구에 무슨 동이 있어요? 방어동에 등록했다. 이중 등록이죠. 등록관청을 달리해도 이중 등록이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인증서를 등록했죠. 종별법 법인으로 또 등록했어요. 또 뭐? 등록한 자가 등록 나면 무조건 뭐다? 이중 등록.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표현이 이 부분의 1번 개업 공인인증서는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할 수 없다. 끝이죠. 다만이 없죠. 예외가 없단 말이고 이는 등록관청 달리하든 개업공인인증서 종별 달리하든 예외가 있다 없다. 모두 금지가 된다. 이중 등록은 나중에 제재를 암기하시는데 이중 소속, 이중 등록 양도되는 제재가 똑같아요. 반드시 등록이 취소가 되고 형벌이 얼마? 1-1. 나중에 암기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중 소속 금지 있죠. 이중 소속 금지가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 중개보조원 항상 밑줄 두 번 하시고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부터 사원 임원까지는 현재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다 줄여서 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해요. 등. 개업 공인중개사부터 소속 보조원 사원 임원 있죠. 그걸 줄여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 해요. 모두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보조원도 이중 소속은 금지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이중 등록처럼 제재가 똑같은데 중개보조원은 정이 없네. 자격증이 없잖아요. 여기 취소란 말이 있어요? 없고 형벌이 얼마? 1-1.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거기 밑에 제재 있죠. 2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둘째 줄 필요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1-1 되어 있죠. 니은의 소속은 둘째 줄 자격 정지 밑줄 자격 취소하면 안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게 되면 둘째 줄 자격 정지 받을 수 있고 밑줄 형벌 얼마? 1-1. 옆에 보조원 밑줄 보조원은 정이 없죠. 첫째 줄 뒤에 행정 처분인 취소 정지 처분은 없고 뭐만 1-1 공통. 보조원만 따로 떼어서 내면 난이도 더 있어요.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조원이 다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없다. 보조원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원이 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하면 난이도 더 높다는 거예요. 한 개 딱 떼어서 내면. 좀 이따 문제 나와요. 보조원도 이중소속을 금지한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에서 1.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도 예외가 있다. 이건 앞에 배운 거하고 유사하게 조금 익히실게. 첫째 줄 누구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그 다음 괄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까지 괄호. 앞에 뭐가 나왔어요? 오늘 복습할 때 나왔는데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뭐? 공인중개사요.
그러니까 표현 앞에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자격증 대여죠. 지금은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왔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게 한 것은 뭐? 밑에 등록증 대여에 해당 적으시고, 괄호 부분 밑에 등록증 대여에 해당 적었어요. 뒤에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여서는 안 해야 된다 나와있죠. 양도 대여한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그리고 제재는 똑같아요. 제재는 둘째 줄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형벌이 얼마? 1-1. 그러면 양도 대여한 사람이 있으면 밑에 양수 대여받은 사람도 있겠네. 누구든지 쭉 밑줄에 보세요.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까지. 하게 한 사람이 대여한 자죠.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사람은 대여받은 자겠죠. 뒤에 등록증 대여받은 자에 해당.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까지 땡땡 등록증 대여받은 자. 뒤에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면 안 된다 되어있죠. 양수 대여받은 사람은 누가 아니므로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므로 뭐는 없고 등록 취소 X 형벌은 얼마? 1-1. 4분의 부정 등록 밑줄. 이것도 다른 책에는 없는데 이 책에만 나와 있는 거야. 일단 용어 정의에서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누구? 등록을 한 자이면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지만 등록을 한 자라고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이전 시험을 하면 타인의 자격증을 위조하여 개설 등록한 자. 등록했어요? 했어요? 했으니까 일단 누구이고?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부정한 방법,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나중에 등록 취소하고 제재하겠지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밑줄 하시고 부정 동그라미 뒤에 개설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됐죠. 이에 위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형벌이 얼마? 3-3. 넷째 줄 담당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등록했다. 자격증을 위조했다. 그런 말 있죠. 어쨌든 청탁했지만 위조했지만 뭘 했다면 등록했다면 누구이다? 이거 나중에 적발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3-3 처벌 대상이 된다. 결격 사유는 배우셨죠? 넘기시고 75페이지 문제 있죠? (75페이지) 1번 법인 밑줄 등록하려는 경우 기준 밑줄 법인의 등록 기준은 매년 나온다 그랬죠. 분사무소 설치 시 누구는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죠. 직무교육 X 그것도 나중에 6주째 가시면 설치 신고일 전 2년이 아니고 1년 두 군데 틀렸어요. 답 1번이죠.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도 얼마? 5천만원. 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얼마? 5천만원. 대표자 제외 임원 사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누구 일것? 공인중개사 일것 할 때는 제외 3분의 1이고 실무계획은 포함하여 전원 이렇게 했죠. 4번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 몇 조? 14조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 줄이면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이어야 되죠. 대표자는 누구이고? 공인중개사이고 2번에 개설 등록 및 등록증 교부 뭐에 관한 문제인지 밑줄 하던 연습하시라 했죠. 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문제구나. 옳은 것 동그라미.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틀렸고 2번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하기 전 뭘 확인하라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증을 하였는지 를 확인해야 한다 그랬죠. 3번에 등록증 교부 밑줄 누가? 등록관청 또는 시군구청장관 나와야지. 국토부 장관 틀렸죠.
국토교통부령 등록증은 맞아요? 뒷부분은 맞아요. 등록증은 서식이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경우는 맞는데 국토부 장관 때문에 틀렸고.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으면 귀신이잖아요. 첨부한다 그 말이죠.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몇 사람? 두 사람. 등록한 것을 보는 자 부칙이죠.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종별 달리 나오면 신청서 다시 제출하죠. 종전에 제출한 서류증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죠. 수수료 납부해야 하네요. 이해한다 틀렸다. 3번하고 4번 보세요. 등록 간청이 협회 통보해야 하는 경우 아닌 것. 1. 등록증 교부한 것은 통보해야 하네요. 2번의 재교부는 답 2번. 5번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밑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그 말은 등록할 수 없는 자는, 소속이 될 수 없는 자는, 보존이 될 수 없는 자죠. 박스에 피특정 후견인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피특정 후견인 아닙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지 피특정 후견인은 교통사고 났다 생각하시면 돼. 일시적으로 제약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멀쩡해요. 예? 피특정 후견인은 피성년처럼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시적인 장애 때문에 법률행위 할 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은 피특정 후견인이야. 그러니까 피특정 후견인하고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 다른 걸 이해하셔야 돼. 결격사유 아닙니다. 니은 어디 밑줄?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비거선 어디 밑줄? 집행유예 나오면 앞에 생략된 말이 법 따질 필요 없이 검거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나왔겠죠? 언제까지? 유예 기간 중이니까 결격이죠. 네 번째는 어디 밑줄?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사유는 디귿하고 비열 두 가지. 77페이지 중개 업무에서 박스 보시면 출제 개념이 쭉 나와 있죠. 중개사무소하고 매년 나오고 있죠. 개시 명칭도 출제가 되는 페이지죠. 겸업은 되는 페이지죠. 고용인도 여기서 몇 문제 나오겠어요? 5개, 6개 나오겠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1절에 밑에 업무지역 밑줄. 업무지역 땡땡 종별 차이가 있다. 기업 공인 중에서 종별 세 사람 간의 업무지역은 차이가 있다. 그게 결론이고, 간단히 보시면 돼. 지금 보실 내용이 이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에 따른 종별이 몇 사람? 세 사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뭐 특수법인, 농협 있죠. 이렇게 나눠놓고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몇 사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아니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요 사람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똑같이 주된 사업은 중개업이 맞죠? 중개업이 맞는데 이 사람 무자격자네.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차등 규정이 있다 없다? 그걸 배우시는 거고,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 업무만. 법인은 분사무소 한 문제, 14조 인가 아닌가 한 문제. 그럼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자이죠. 분사무소 둘 수 없죠. 업무분의 제한이 없죠. 14조 일을 하고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이 사람 무자격자죠. 14조만 해라 이런 제한은 누구가 받아요? 법인인데 14조 일을 원칙은 다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법인이 아닌 자인데, 좀 이따 보시면 14조 업무 중에서 한 개는 못해. 경공매. 특수법인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죠. 그러면 특칙이 있다 없다? 특별 규정이 있어서 적용되지 않아서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있다. 오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협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는 게 지금 내용인데 크게 보시면 업무 지역 범위는 종별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좀 더 보시면 중개 대상물 몇 가지? 5가지는 종별 차이가 있겠는가?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지금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역 범위는 차이가 있다 그랬네 지금. 1번에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다가 특수법인 포함 적으시고 특수법인 포함하여 1번에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특수법인 포함하여 땡땡 전국 두 사람은 업무지역 제한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1번의 둘째 줄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해석된다 되어있죠? 2번의 첫째 줄 뒤에 있나요? 2번의 첫째 줄 뒤에 다른 법률 있나요?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도 공인중개사법에서 농협은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어디? 전국. 그럼 누구만 제한받는가? 과거 중개인 현재 부칙이죠. 중개인은 현재 부칙이니까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지역은 전국 X요. 전국이 아니다. 중개인이라 표현 쓰고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표현이 기니까 그냥 중개인으로 표현한 거야. 1번 원칙 중개인 부칙의 업무지역은 밑줄 사무소 기준이다 그랬죠.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부칙의 업무지역은 전국이 아니다. 부칙의 중개사무소가 현재 울산광역시에 있으면 어디까지만? 울산광역시에 있는 대상물 5가지만. 서울에 있으면 특별시내에 있는 5가지만. 경상북도에 있으면 경상북도에 있는 5가지만. 특별시, 광역시. 제주도에 있으면 특별자치도에 있는 5가지. 시군과만 안 돼요.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으로 한다. 그 관할구역인 특광도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 밑줄. 중개대상물은 토지에 대하여 건물에 대해서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제한 표현이 없죠? 없으니까 중개대상물은 모두 취급하겠죠? 좀 이따 한 줄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책 가시고 또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다음 주 배우시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을 의미한다 돼 있죠. 부칙은 위에 양가로 이번에 예외 있죠. 예외. 그자 그럼 부칙은 특광도 제한받는 것이 원칙 업무지역인데 특광도 외의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개 있다는 거야.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건 물건만 중개하는 원칙인데 부칙이 특광도 외의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외에서 1번 첫째 줄 중간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 밑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 조건이 붙었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다음 주 배우시는데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망이요. 제가 부동산 하고 있는데 매도인이 물건 내놓고 왔죠. 물건은 확보됐지만 이 물건을 매수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가입하고 있는 정보망에 물건 띄우겠죠. 이런 조건의 물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입하고 계신 소장님 중에서 내가 내놓은 물건 찾으시는 소장님 있으시면 좌우 연락해서 공동 중개합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부칙도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한다. 그 말은 컴퓨터를 보고 중개하겠다. 그 말이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있는 사람은 원칙은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밖에 없는데 망에 가입하고 보니까 울산광역시 물건도 있고 부산 물건도 있고 서울도 있고 경기도 물건도 있겠죠. 그러면 정보망에 올라와 있는 물건은 내가 다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 주어지면 뒤에 당의 정보망에 뭐 둘째 줄 정보망에 뭐 공개된 괄호
예외에서 1번의 둘째 줄. 정보망에 공개된 그 말은 컴퓨터에 올라와 있는 물건이면 특별시, 광역시, 도이었던 관할구역 외의 대상물도 어디까지만 공개된 대상물까지만 중개할 수 있다고. 이전에 기초문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칙, 기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전국이다 하려면 공개된 것뿐만 아니고 공개되지 않은 것도 싹 다 중개할 수 있어야 전국 할 거 아니야. 전국이다 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이 밑에 2번 있잖아요. 2번. 주의할 점은 정보망에 가입하였다 하여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됐어요? 어디까지만 확대된다고? 공개된 대상물까지만 중개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보세요. 밑에 제재가 있는데 부칙, 기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중개 대상물 5가지 가지고 어디까지 중개할 수 있겠는가? 그 말 아니야? 중개 업무지역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기 때문에 부칙이 특광도 위반하면 제재가 뭐?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그죠? 밑에 한 칸 비었네요. 한 칸 비었는데 목차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중개 대상물 범위 적어보세요. 중개 대상물 범위. 앞에 업무 지역은 보셨죠?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공인중개사 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 5가지 있죠? 범위는 땡땡 종별 차이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종별 차이가 없다. 종별 차이가 없다. 중개 대상물 범위 적으시고 땡땡 하시고 종별 차이가 없다. 지역 범위만 차이가 있지 대상물 범위는 차이가 없다. 그 다음 밑에 타이틀이 중개사무소죠. 중개사무소를 시험에서 최대 내면 두 문제 내요. 자, 거기 중개사무소는 1번에 설치 기준 그 말 있네. 타이틀에 하단에 78페이지 하단에 1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있잖아요. 기준 동그라미 어디서 정해요? 기준 동그라미 하시고 대통령령 적으시고 목차만 제가 읽어보고 다시 정리할게요. 79페이지 양가로 1번에 1등록 1사무소 원칙 있죠. 그 표현은 몰라도 돼요. 첫째 줄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몇 줄?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을 말해요? 세 사람 모두는 그 말이에요. 이미 가게 두고 중개하고 있죠. 등록한 정관할 구역 안 몇 줄? 이미 등록한 정관할 구역 안에 두고 등록했을 거 아니야. 등록한 정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 2대 뒤에 몇 줄?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어디에는? 등록한 정관할 구역 안, 그 조건 붙어야 돼요. 안에는 몇 개만 둘 수 있다. 한 개만 둘 수 있다. 예외가 있다 없다? 조건이 등록한 정 관할 구역 안 밑줄 한번 더 해봐요. 그러면 등록한 정의 시군구 안에는 한 개만 둘 수 있다.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인도 등록한 정 관할 구역 안에는 분사무소 못 떠. 예외가 없다고. 1등록 1사무소다 그 말은 뭐요? 등록한 정 관할 구역 안에는 한 개만 둬라 그 말입니다. 밑에 2번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밑줄. 이중사무소는 방금 전에 위에 원칙처럼 등록한 정관할 구역 안에는 2개 두면 안 되겠죠. 둘째 줄 나아가서 둘째 줄 뒤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은 둘 수 있다 없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끝이고 다만 있나요 없나요? 땡땡 예외 없다 적으시고 밑에 하단에 박스 위에 법인 동그라미 법인만 맨 밑에요.
법인 2번 뭘 둘 수 있다고? 분사무소는 누구만 둘 수 있다? 법인만. 땡땡 법인이 아닌 자 X 적으시고 법인이 아닌 자는 뭘 둘 수 없다? 분사무소 둘 수 없다. 넘겨보시면 83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있죠. 낼 게 없으니까 최근 시험에 이것도 낸다고. 설치 신고서 안에 뭐가 기재되어 있는지 설치 신고서 타이틀 밑줄에 넣으시고 넘기시면 84페이지 분사무소는 등록증 주는 게 아니고 뭐 신고 필증 밑줄 하시고 84페이지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맨 위에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 있나요 없나요? 공동사용 밑줄 넘기시면 86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2번에 저게 중간에 4번에 중개사무소 이전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사무소는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고 사무소 돈 다음에 이전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은 어디 승한다고요? 기준이니까 대통령령에 있더라고. 설치한 다음에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이요? 세 사람은 이미 등록하고 중개하고 있죠. 등록할 때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 두었어야 됐어요. 등록관청에 시군관에 가게 두고 등록했죠. 등록관청에 시군구 안이라고 조건이 붙어버리면 여기는 몇 개만?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특수법인인 농협도 지점 둘 수 있어 없어요? 농협도 분사무 둘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법인이면 특수법인 포함하여 이미 주된 사무소 두고 있죠. 남구에 등록관청 관할 구역 내 법인이 주된 사무소 한 개를 두고 중개하고 있죠. 그러면 법인만이 주된 사무소 위에 뭘 둘 수 있다고? 분사무소 둘 수 있는데 어디는 못 둬요? 주된 사무소 속하고 있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는 분사무소 못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조건이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이라고 조건 붙으면 몇 개만? 한 개만 둘 수 있다고. 한 개 둘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외는 법인은 뭘 둘 수 있으니까 분사무소 둘 수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 시군구 내에는 둘 수 있어 없어요? 없고 나머지 시군구별로 몇 개씩 두겠나요? 한 개씩. 여기를 시험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총 3사람이 중개업을 하다가 한 개 가게를 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겠나 없겠네. 개업 공인중개사는 한 몇 사람? 3사람은 다른 개업 공인 중에서 종별 구분 없이 3사람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법에서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보니까 허용되는 가게는 이것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법인 포함하여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몇 개만? 한 개만. 법인만 특수법인 포함하여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 밖에 뭘 둘 수 있고 분사무소. 누구든지 개업 공인중개사 3사람이면 종별 구분 없이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이것만 허용되지. 이것 이외에 종류 불문하고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은 허용된다고. 천막 파라솔처럼 떴다방 아시죠? 요즘엔 떴다방이 잘 없는데 견본주택 있죠. 아파트 여기 이제 분양 계약하고 분양 받으려고 상담 들어갈 거 아니요? 분양 계약하고 나온 사람도 있겠죠. 보도상에 천막을 설치하고 파라솔 컨테이너 박스처럼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을 두고 분양 계약하고 나온 사람이 있겠죠. 잡아다가 분양권 전매를 현장에서 하더라고.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분양권은 특정됐어요 안 됐어요?
특정된 동호수 분양권은 중개할 수 있죠. 하여도 여기에서 해야지 현장 나가서 떴다방 두고 하니까 분양권 전매할 때 피를 계속 붙여서 투기를 조정하더라고. 그래서 떴다방을 규제하기 위해서 나온 조항이 천막 파라솔 풀문하고 임시 중개시설물은 예외가 없다. 중개 사무소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현장 나가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취급하는가? 여기는 천막 파라솔은 건축물은 아니네. 중개는 하고 있네. 분양권 전매 중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여기 가게 있잖아요. 한 개씩. 이거 두고 또 현장 나와서 또 이거 임시 중개 시설물 둬버리면 이중 사무소가 똑같이 취급해. 제재가 똑같아요. 임시 중개 시설물 두게 되면 뭐하고 같이 취급한다고요? 이중 사무소로 봐요. 그러면 앞에서 배우신 게 이중 등록도 배우셨네. 이중 등록한 놈이 나쁘겠나요? 이중 사무소 둔 놈이 더 나쁘게.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야? 둘 다 나쁜 놈이 하지 마시고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야? 공인중개사법에서 이걸 더 나쁜 놈이라고 봐요. 이중으로 등록한 자. 이중 등록은 이거죠. 등록을 하여 가게 두었죠. 또 가게 두고 또 등록했죠. 여기 이중 등록이야. 이중 사무소는 가게 두고 등록했죠. 가게 직원을 한 5명 주다 보니까 가게가 좁아. 2층에 비어있는 가게 한 개 더 넣는 거. 옆에 건물 한 개 더 넣는 이게 이중 사무소야. 등록증 몇 개? 한 개. 가게는 2개, 3개. 여기는 이중 등록은 가게 몇 개? 2개. 등록증 각각 그렇지. 이게 더 나쁜 놈이에요. 이건 나중에 반드시 등록 취소인데 이건 등록 관청이 재량에 있어서 등록 취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중지 줄 수 있는 게 이중 사무소예요. 나중에 암기할 때 이중 사무소하고 임시 중개 시설은 똑같이 취급해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예외 없다 예외 없다는 것을 어떻게 시험 냈는가? 등록 관청에 허가 받은 경우에는 둘 수 있다. 허가 받은 경우에는 임시 중개 시설을 둘 수 있다. 없어요.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둘 수 있다. 예외 없어요. 뭐 위하여 임으로 이기 때 나오면 다 속이는 말이야. 그러면 뭐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 한 개만 들어오면 됐고 시험 나오는 게 분사무소하고 공동사무소 이게 시험 나와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좀 이따 보시고 그럼 보세요. 가게 부동산 들어가 보니까 소장님이 2사람인 가게도 있죠. 그 사람 그게 공동사무소야. 벽에 보면 각자 자기 책상 뒤에 등록증과 자격증 다 걸려 있어요. 법원 앞에 가면 합동법률사무소 있어 없어요? 들어가 보면 변호사 2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각자 자기 책상 뒤에 변호증 다 걸고 있죠. 합동법무사 사무소도 있죠. 법원 앞에 가면 이전에도 우리 법에서 합동사무소라 했는데 합동 개념이 일본식 표현이어서 바뀐 게 공동사용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공동사용은 목적이 일 같이 하자 그 말이네. 혼자 하니까 비 오는 날 일도 없는데 화도 치기도 힘들고 하니까 2사람 이상 모아서 맞고라 쳐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공동사용은 각자 가게 두었을 때는 각자 자기가 확보한 물건 대상물 가지고 중개할 수밖에 없죠. 그럼 같이 3사람이 한 개 가게에 3사람이 같이 앉아버리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나 없나요? 있으니까 일을 좀 쉽게 하자. 일 같이 합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일 같이 하자는 공동사용은 제한이 있겠는가? 개업 공인에서 종별 제한이 없어요. 등록관청이 달라도 시군구가 달라도 공동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동구에 부칙개업 공인인사가 있고 남구에 오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가 있고 중구에 가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각자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 가게도 영업하고 있죠. 3사람이 합의했어요. 남구에 있는 법인 이 가게 같이 쓰자 합의할 수 있나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다 다르죠. 지금 종별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소 이전 신고해오면 되고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지역에 떨어져 있어도 사무소 이전 신고가 가능하니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가 있고 A라는 사람이 30회 때 증을 따죠.
등록하고 싶다고 원칙 오늘 배우셨지만 사무소를 확보해야지.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고 가게 될 필요 없이 이미 남구에서 중개하고 있는 개업 공유에서 합의했다면 처음부터 공동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등록받아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갑을병 세 사람이 있는데 갑을병 세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을 법인 가게를 같이 쓰기로 했죠. 이전 신고에 갈 거 아니요? A가 등록받으러 가죠. 그러면 갑이 을 가게로 병이 을 가게로 A가 갑을 가게로 이전 신고 등록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 하려고? 같이 쓰려고. 그럼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 신고할 때 등록관청에서 개설 등록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 가게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하는 것은 증명이 될 거 아니야. 이미 그 사무소를 쓰고 있는 다른 개업공인사 여기 을이죠. 을의 공동 사용 승낙서만 첨부하여 이전 신고에 들어가면 이미 쓰고 있는 그 개업공인사의 승낙서만 첨부하여 개설 등록받아 가면 종별 다르죠. 지금 등록한 좀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대. 그럼 같이 쓰자라고 합의해서 이전 신고에 들어왔죠. 이전 신고 들어왔죠. 그러면 남구에 있는 이 가게에 지금 세 사람이 앉아 있다고. 갑을병이 앉아 있죠. 일은 같이 하겠네. 등록증은 한 개만 걸면 돼요. 일을 같이 합시다라고 합쳤을 뿐이지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각자 법에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손해배상 책임은 각자 두었던 것처럼 각자 부담하고 일만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요게 옛날 시험에 나왔어요. 등록증은 대표자 등록증만 걸면 된다. 각각 공동 사용하는 경우 사용할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면 된다. 각각 도장을 등록하는 거예요. 이런 같이 공동 중개하겠지만 의무와 책임은 뭐한다? 각각 부담해요. 그런데 공동 사용은 지금 보신 것처럼 지역이 달라도 이전 신고 들어가면 종별 달라도 이전 신고나 등록 받아가면 제한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공동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비오신 겁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기간 중에는 결격이죠. 갑을 병이 공동 사용하고 있죠. 지금 갑이 업무 정지 처분 받고 기간 중에 있어요. 이 사람은 결격이죠. 이 사람은 다른 기업 공용회사에게 이전 신고 들어와라 승낙서 줄게 개설 등록 받아와라 승낙서 줄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니까 이 사람은 공동 사용이 안 돼. 그러면 여기 갑을병이 같이 쓰고 있네. 한 개 가게죠. 갑은 영업 못하고 있죠. 승낙 주면 안 돼요. 그럼 다른 개업 공인 중에서 을병은 업무 정지 받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중개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전 신고 들어와라 승낙 줄게 개설 등록 받아와라 승낙 줄게 해도 관계없다고. 누구만 공동 사용할 수 없다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만.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갑이 공동 사용을 위하여 승낙서 준다 못 준다? 업무 정지 받고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사 이상 갑이죠. 공동 사용을 위하여 승낙서 줘야 못 줘요? 승낙서 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업무 정지 받은 갑은 여기 사용을 못하고 있죠. 지금 공동 사용을 위해서 다른 개업 공인사 가게로 제가 이전 시고 나가면 돼요. 누가 업무 정지 받고 기간 중에 있는 줄이면 업무 정지 개업 공인사가 뭘 위하여 공동 사용을 위하여 나오면 이 사람은 승낙서 줘도 안 되고 자기가 이전 시고 나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 정지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만 공동 사용이 안 돼.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공동 사용할 수 없다면 안 된다고. 됐어요? 이거 물을 요것밖에 없고 시험에서는 이제 이게 나온다. 분사무소 이게 나와요. 분사무소는 오늘 배우셨듯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었죠. 법인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두고 회사 종류별 사원 임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죠. 여긴 등록했죠.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죠. 업무 기준에 보정 설정했죠.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그럼 현재 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법인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본사 임원들이 회의했겠죠. 남구 빼고 나머지 지역에 지점 한 개 두자고.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죠. 하여도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몇 개만? 한 개만 되니까 법인도 등록한 가게는 어디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주된 사무소는 둬야지. 뭘 못 두고? 분사무소 못 두니까 남구 빼고 그 말은 주된 사무소 속하고 있는 시군구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 구별로 몇 개씩? 한 개씩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대표자 사원 임원을 두죠. 여기는 누굴 둔다고? 책임자를 둔다라고 했어요. 대표자가 누구이어야 하듯이 책임자도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듯이 여기도 누구?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그죠? 차이가 이겁니다. 여기 중개사무소 확보했죠. 여기도 분사무소 확보해야 되겠죠. 여기 등록 절차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 그 말은 이미 등록했죠.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 신고해 놓으면 등록증 찾아와서 걸죠. 근데 여기는 등록이요, 등록이 아니에요. 여기는 설치 신고하죠. 그래서 설치 신고하러 갈 때 여기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설치 신고 전에 미리 보정을 설정해야 돼. 요것만 다른 거예요. 등록 절차에서는 등록을 한 다음에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에서는 업무 개시 전 하면 안 되고 설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해야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등록 신청해서 등록했다면 여기는 설치 신고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매년 시험 난다고 보시면 돼. 법인은 등록 관청이 여기밖에 없어. 여기는 신고 관청이죠. 그러면 분사무소를 두겠다고 동구에 분사무소 둘 수 있어 없어요? 남구 빼면 되죠. 그러면 책임자 두고 다 요건을 갖추고 여기 신고하러 갈 때 여기 남구청장에 가서 할 것인가 동구청에 갈 것인가? 분사무소에 관한 업무를 볼 때 각종 신고나 등록하러 갈 때는 어디 가서 보는가? 여기 가서 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한다. 이전 신고해야 한다.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가는 거예요. 그럼 서류는 다 어디서 관리한다고? 여기서 관리해. 그러면 동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 내 분사무소가 들어있는 사실 알고 있나요? 본사 임원들이 회의해서 동구에 분지집 한 개 두자라고 결정하고 여기 요건을 갖추고 여기 신고를 간 게 아니고 여기만 신고했죠.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신고받았으니까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 주는 게 아니고 신고 필증을 교부하겠죠. 신고 필증을 교부했는데 여기 동구에 두는 분사무소는 이 사람이 관리 감독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 알고 있나요? 모르지. 그러면 신고 필증을 교부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내 관할 법인이 네 관할 지역 내 지점을 두고 분사무소 두고 중개하겠다고 신고 들어와서 내가 확인 다 하고 신고 필증 내줬으니까 모르고 있는 니한테 내가 통보해 줄게. 관리감독 잘 부탁합니다라고 누가 누구에게 통보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이 통보만 해. 이게 시험에 관할 정리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문제 나와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등록해야 되겠죠. 책임자 도장 찍어야 되니까 어디 가서 등록해요? 주된 사무소. 설치 신고한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할 수 있나 없나요? 이전 신고도 어디 가서? 그러니까 분사무소에 관한 업무는 다 여기 가서 본다고. 그 말은 서류는 다 어디서 관리한다고? 여기서 관리할 뿐이고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만 할 뿐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농협도 분사무소 둘 수 있나 없나요? 있다고. 농협은 주된 사업의 중개업이 아니죠. 농협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등록기준 적용 없죠. 분사무소 두는 경우에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필요 없다. 그런 거 묻는 게 특수법인이에요. 자, 교재 한번 보세요. 1시 넘었어요 벌써. 시계니 그걸 돌리는 거 아이가 지금 이렇게 빨리 가라고? 쉬었다 정리하죠.